안녕하세요. 네, 셀파 컴퓨터 회계학원 원장 김혜성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113회 전산회계 2급 실무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백데이터 설치해 주시고요. 113회 전산회계 2급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명은 NC상사고요. NC상사, 그 다음에 회계기간은 2024년입니다. 2024년.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잘못된 부분을 추가 정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자, 회사 등록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하나씩 맞춰보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명, 정성찬, 네, 성명 틀렸으니, 정성찬,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소는 광명로 맞게 되어 있고요. 자택 주소는 알 수가 없으니까, 도소매업이고, 종목이 스포츠용품, 네, 종목, 문구 및 잡화, 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 보시면 화면에 개업 연월일이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 화면 상에서는 개업 연월일이 18년 4월 8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2018년 04월 08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세 군데 수정해 주셨죠? 정성찬, 그 다음에 종목, 그 다음에 개업연을 이렇게 세 군데 수정해 주셨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성찬, 그 다음에 개업연을 어찌되었든 화면하고 교재에 있는 우리 문제에 있는 문제와 화면이 동일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셔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우리 상품 매출서부터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출액, 매출원가 같고요. 자, 그 다음은 급여서부터 급여 2천만 원이네요. 수정.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똑같고요.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통신비가 없네요. 그쵸? 통신비가 없으니까 통신비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 삭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차료의 금액이 2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운반비가 없으니까 운반비는 하나 넣어 주셔야겠네요. 그쵸? 운반비 40만 원. 그 다음에 소모품비까지 됐고요. 그리고 이자 수익 위에 있고 이자 비용 200만 원. 네, 여기까지 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9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950만 원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우리가 여기 프로그램 상에서 지금 급여 내용 고쳐줬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내용 고쳐줬고, 그 다음에 통신비를 저는 삭제하고 얘 40만원 운반비를 다시 입력을 했는데, 통신비 계정 과목을 그냥 운반비로 수정을 하셔도 금액이 같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계정 과목 이름이 상품이래요. 그죠? 자, 우리 상품을 검색하셔서 가셔도 되고요. 컨트롤 F 눌러서 상품 이렇게 검색하셔서 가시면 상품 계정 과목이 나오겠고요. 자, 이렇게 컨트롤 F로 가시는 방법도 있고, 상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라고 알고 있으면 재고자산을 그냥 클릭해봐도 여기서 상품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찾아가시면 되겠고, 상품 계정 과목에서 추가로 현금 적요 3번에 수출용 상품 매입이라고 넣으라 했으니까 우리 현금 적요에 3번에 네, 수출용 상품 매입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다른 칸 클릭했다가 다시 들어가셔서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요.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들어가셔서 자, 우리는 계정 과목 첫 번째 외상매 입금 클릭하시고 L2 상사, 그 다음에 FE 동호 상사 10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지급어음 들어가셔서 DO 상사 350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FE 망도 상사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대차 차익이 없어졌죠. 그렇죠? 네.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자, 첫 번째 날짜는 8월 10일입니다. 08월 10일 날 우리는 현금으로 회수하고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입금표 그럼 240만 원 현금 입금됐죠. 그러면 차변에 우리 현금 24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수민 상회 꼭 걸어 주셔야겠고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다음 문제는 8월 25일 거래처 대표로부터 아래와 같이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 20만원 현금 지급했대요. 자, 그럼 8월 25일 날 일단 대변에 현금이 20만원이 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현금 20만원 나가게 되고 차변에 가서 접대비는 이제 이름이 기업 업무 추진비. 무조건 우리는 800번대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가 고용보험료인데 이 고용보험료 22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부 금액 중 10만원은 직원부담금이고 그랬어요. 직원부담금은 우리가 뭘로 처리하죠?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회사부담금 나머지는 회사부담금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하니까 회사부담금은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자, 일단 보통예금을 납부를 했으니까 보통예금 계좌에서 대변에 일단 우리는 9월 2일날 06월 2일날 대변에 보통예금은 22만원이 나갔고요. 차변에 가서 직원부담금은 예수금 10만원 그리고 차변에 회사부담금은 8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주어져 있죠? 네, 그래서 고용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상에서 아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유형자산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만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9월 20일 날 일단 대변에 우리는 현금이 50만원이 나가면 되겠죠. 차변에 가서 817번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할 계정 과목들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셔야 되는 계정 과목들에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뭐 요 정도를 우리가 세금과 공과다 라고 처리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무슨 삐리리 회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만큼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가은 상사에 발행하여 지급한 약속어음이 만기가 도래해서 자, 그러면 9월 25일 날 우리는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이 350만원이 나가겠죠? 네, 차변에 왜 나갔어요? 지급어음 가은 상사. 그렇죠? 어음대금을 지급했다.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10월 5일 날 다음과 같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 중 4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면 만년필 공급 대가가 총 1000만 원이라 그랬고요. 10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4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았고 그리고 잔액은 외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품 매출은 우리가 1000만 원 매출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한능협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한능협 거래처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날짜는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날 일단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쓰시 여기에 쓰실 때 우리가 상품 두 글자만 치면 상품이라고 나와요. 상품 매까지 치셔야 상품 매출이라고 나오고 상품 매출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합수표는 우리가 현금이니까 현금 40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누구예요? 한능협.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거래처까지 걸어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월 20일 수도요금하고 소모품비. 자, 우리 그럼 수도요금은 뭐라고 처리하죠?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 그쵸? 그 다음 소모품비는 그대로 소모품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삼성 카드로 우리 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외상입니다. 결국 우리는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거래처 삼성카드도 잊지 말고 걸어 주셔야겠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10월 20일 날 우리는 차변에 우리 수도광열비로 3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차변에 소모품비 10만 원입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13만 원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 날. 정기 예금에 이자 10만 원이 발생하여 그럼 예금에 대한 이자 우리는 뭐라고 처리하죠? 이자 수익. 그쵸?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 계정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선납세금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가 원천징수가 나오면 원천징수는 지금 원천징수를 당하면 지금은 당한다란 얘기는 돈을 받는 거래예요. 돈을 받는 거래에서 원천징수를 당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때는 우리가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거고 원천징수를 하면 이거는 우리 회사가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돈을 지급하는 거래. 그래서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죠. 그때는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천징수는 이거는 나중에 세무 2급 올라갈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자 수익이 생겼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세액은 우리 여기 보니까 세액이 15,400원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00원을 원천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선납세금 15,400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반 전폐 입력 메뉴 중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오류 수정, 삭제 추가. 네, 오류 수정은 8월 6일 날 거래입니다. 날짜를 08월 06일 날로 가보면 미지급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600만 원은 사업용 카드 중 신한카드의 미지급금을 결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하나카드의 미지급금을 결제했대요. 그러면 얘는 분계는 똑같은데 거래처만 하나카드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거래처만 하나 카드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급여 지급분 10월분 급여 지급액 10월 25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10월 25일 날.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공제액계가 있어요. 월급 지급할 때 아까 우리 선납세금 했었죠. 그렇죠? 원천징수. 그러면 이 공제계는 항상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항상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전부 지급한 게 아니라 보통예금의 금액은 356만 4,990원. 그래서 예수금 63만 5,010원. 그러면 우리는 보통예금의 금액을 356만 4,990원이 보통예금에서 나간 거고 대변의 나머지는 원천징수한 예수금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요? 네. 자, 그 다음은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은 우리가 전표를 12월 31일 날짜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4월 1일 날 12개월분 임차료를 지급을 했어요. 12개월분. 그런데 2,400만 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선급 비용은 언제 거예요? 차기분이 선급 비용인데 전체를 4월부터 전체를 다 선급 비용이라고 해놨으니까 우리는 4월부터 12월까지는 단기분이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임차료여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가 선급 비용이어야겠죠.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다 선급 비용으로 2,400만 원을 잡아놨으니까 얘를 나누기 12를 해보시면 월 2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계산이 되겠죠? 그럼 월 200만 원인데 단기분은 선급 비용이 아니다. 임차료여야 된다.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 그러면 9개월 분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단기분 우리 9개월 분이면 얘다 곱하기 9를 해보면 1,800만 원이 나오겠죠? 그쵸? 1,800만 원을 선급 비용에서 뭘로 바꿔라? 임차료로 바꿔라. 그럼 선급 비용은 원래 무슨 변에 있어요?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선급 비용이 대변으로 없어지고 임차료가 새롭게 생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선급 비용 1,800 그리고 차변에 가서 임차료 무조건 800건대 1,8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1번 문제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결산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 번 계산해 보시고 이게 처음에 선급 비용이 아니라 처음에 임차료로 처리되었다. 그러면 차기분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미자사 이렇게 외워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외워주셔야 하고 우리는 처음에 비용 처리되면 미사용액 그러니까 차기분을 회계 처리하시는 거고 자산으로 처리가 되면 무조건 사용액 단기분을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2천만 원인데 결산일날 1,100원이 됐대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원래 2천만 원이 있었는데 2천만 원은 우리가 2만 달러고요. 2만 달러가 결산일 환율이 1,100원이 됐으니까 2,200만 원이 됐겠죠. 그쵸?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증가했어요. 얼마가? 200만 원이. 그래서 자산의 증가 무슨 변?
차변에 그러면 우리 차변에 외상 매출금 누구예요? 브리즈? 네, 미국의 브리즈사 200만 원이 늘었고요. 이거는 외화에 대한 평가로 늘었으니까 우리가 외화 환산 이익이다 라고 처리를 하게 돼요. 결산일 날은 외화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외화에 대한 외화 평가를 하게 되면 무조건 계정 과목은 외화 환산 이익 혹은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결산일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결산일만 사용을 하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현금 과부족이라고 그랬어요. 현금 과부족이 나오면 현금 과부족은 무조건 시산표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 무슨 변에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처리는 등록 면허세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등록 면허세 정리해드렸죠. 뭐라고?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 풀으시기 전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12월 31일이니까 그냥 엔터 치시면 12월 31일 현금과부족이라고 이렇게 바로 보이세요. 차변에 잔액이 있죠. 어디로 없어진다? 반대쪽으로 무조건. 그래서 대변에 현금과부족 15,000원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세금과 공과 817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현금과부족, 그리고 현금과부족은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회계 처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현금과부족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잔액이 남아있으면 분계 거꾸로 하신 거니까 다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기말 상품 재고액 450만원 나왔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디로 가요?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시면 되겠죠.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엔터 치시면 그냥 얘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 바로 보이시죠? 기말 상품 재고액 450만원입니다. 이렇게 그냥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써주시기만 하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까지 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셨습니다. 모두 다 풀어보셨고, 자, 이제 조회 문제가 남아있는데, 조회 문제는 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어룡상사 이렇게 거래처 이름이 나와 있죠. 그쵸? 회사 이름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을 가서 뒤지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 이름은 외상매입금이라고 했고요.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의 특징은 외상매입금 부채에 해당하죠. 그쵸?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는 우리가 대변이 증가구 그리고 차변이 감소입니다. 그럼 외상매입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지급액은 감소를 차지하죠. 외상매입금 갚았다라는 얘기니까. 그쵸? 그래서 차변을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월에서 6월 중 어룡상사 이렇게 보시면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거래처 원장에 우리 날짜는 01월부터 6월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어룡을 찾으셔도 되고 안 찾으셔도 그냥 엔터 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리고도 여기 어룡상사 이렇게 보이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차변을 볼 건지 대변을 볼 건지 잔액을 볼 건지, 그런데 외상매입금 지급액은 차변이 감소이기 때문에 차변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6만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차변을 보셔야, 어느 변을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월에서 6월 동안 지출한 복리후생비의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갈까요? 총계정 원장 가볼까요? 총계정 원장 01월에서 06월 복리후생비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498만 4,300원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총계정 원장 들어가서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디 가도 되죠? 일개표, 월개표. 그래서 01월에서 06월까지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이렇게 찾으셔도 여기서도 찾으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곳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에 가셔서 조회하셔도 정확한 답을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일개표, 월개표에 가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 조회하셔도 문제가 없고요. 금액은 똑같죠. 지금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은 1월서부터 나오면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를 하셔도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2월서부터 나왔다.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는 안 돼요. 그래서 1월서부터일 경우에만 수익 비용은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하셔도 동일한 금액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일단 계정 과목이 이렇게 나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면 일개표, 월개표를 우선순위로 먼저 조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월 말 현재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액은 그랬죠. 6월 말 현재 차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무조건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상태표 6월이라고 했고요. 네, 6월 말 현재 그러면 유동자산 계산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2억 8,018만 8천원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해주기를 유동부채 해주시고 나면 8,618만 8천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금액은 8,618만 8천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조금 되시죠? 제가 문제마다 조금씩 이렇게 체크를 조금 해드렸는데 이렇게 체크해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